네, 안녕하십니까. 골드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묘목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요것도 일단은 좀 구름대 안에 있는 만큼 단기간적으로 좀 헤맬 수 있으나 일단 좀 호행스핀들이 다시 한번 더 캔들 좀 밖으로 나온 만큼 밀리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기보다 좀 더 상방으로 올라가는 움직임 좀 나와주길 좀 기대해 봅니다. 일단 좀 RSI 같은 것들도 좀 살짝 좀 꺾이고 있는 만큼 캔들을 좀 더 양봉서면서 구름 밖으로 나간다면 보다 더 베스트한 그림들 되지 않을까 싶되 그런 움직임들 아니더라도 밀리면서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보유하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일단은 좀 더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전에 한 번씩 트레이딩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종가상으로 좀 구름대 안에 있는 만큼 좀 더 양봉 서면서 기준선 좀 위로 올라오고 호행스핀들이 이쪽들의 캔들들의 벽이 좀 얇으니까 이 위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기준선 위로 좀 더 올라온다면 보다 좀 좋은 움직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좀 배당락이 크면서 살짝 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좀 완전한 매도보다는 조금 더 주가 움직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아직까지는 좀 보유 접근입니다. 이것도 이런 자리들에서 이미 트레이딩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배당락들은 우리 채널에서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종목이지 않나 싶고 이것도 아직까지 캔들 기준선 밑에 있으나 구름 안에 있는 만큼 좀 더 양봉 서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추가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호행스핀들이 좀 이쪽에 있는 캔들들의 얇은 저항들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서 주가를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면 보다 좋은 움직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위치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RSI가 한번 깼다가 이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더 과매수로 좀 들어갔는데 일단은 조금 더 보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얘도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내려오지 않는 이상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유로텍입니다. LG유로텍도 계속해서 보유 접근입니다. 얘도 RSI 꺾이면서 과매수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좀 더 보유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조금 더 차트 움직임 보고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배당락에 의해서 주가들이 좀 많이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좀 완전 매도보다도 좀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게 보다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일지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지머티리얼즈도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입니다. 얘도 기준선 깨면서 음봉 나온다면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좀 완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 위치들에서는 배당락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밀렸기 때문에 살짝 좀 천천히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되긴 하지만 얘는 그렇게 크게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기준선 깨고 좀 구름 이탈하는 종목들은 보유보다는 좀 더 매도가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H투자증권입니다. LH투자증권도 좀 더 밀린 상황입니다. 얘도 좀 이때 저점인 12,250원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을 좀 기대했는데 그 위치도 깨면서 좀 주가가 안 좋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나마 좀 RSI 같은 것들 과매도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 보일 때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가 오늘 좀 좋은 움직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RSI도 한 번 더 과매수로 들어가고 캔들도 이때 고점을 좀 돌파한 만큼 보다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살짝 윗골을 달고 밀렸지만 이것도 좀 더 양봉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배당락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린 뒤로 조금 더 천천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RSI 같은 것들 지금 과매도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반등들 나올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갭상승 시작하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나 그 뒤로 좀 밀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도 동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얘도 좀 호행스핀들이 이 얇은 저항들을 뚫고 올라오면서 주가가 기준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RSI와 기준선 깨질 때 했었던 두 번의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DBI텍입니다. DBI텍은 오늘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더 강한 상승 보이면서 RSI가 한 번 더 과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요것도 밀리면서 또다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지 않는 이상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얘도 다시 한 번 더 RSI 과매수로 올라간 만큼 좀 더 양봉 서면서 이런 때 고점도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그런 위치에서 추가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 중인 상황입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 완전 매도 주장한 뒤로 크게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차트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배당락에 의해서 주가 좀 많이 밀린 상황이지만 조금 대응들을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우익스핀들이 구름대 안에 있는 만큼 구름들 지지받고 캔들들 지지받으면서 좀 더 반등 나오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이런 위치들에서는 또다시 좀 좋은 움직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BNK 금융지주는 앞서 봤었던 삼성카드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는 이 위치들에서 신규로 좀 매수한 만큼 조금만 더 차트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도 오늘 좀 좋은 움직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 완전 매도했으나 기준선 내려오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날 양봉 서면서 확실하게 기준선 위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는 종목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좀 더 올라온 만큼 확실하게 상승 추세대 유지되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가준다면 그런 위치에서 조금 더 비중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되, 현재로서는 좀 구름 안에 있는 만큼 정찰병 정도 수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도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캔들들 기준선과 구름들 깨지 않는 데에서는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포행스핀이 좀 구름대 안에 있는 만큼 기간적으로 좀 헤맨다 할지라도 구름과 기준선들 깨지 않는 데에서는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양봉이 나오면서 RSI 과매수로 들어가고 이런 때 고점들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깨지 않는 데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크시스템즈입니다. 파크시스템즈도 동일하게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조금 더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후행스피닝 구름 안에 있는 만큼 좀 구름 안에서 헤매거나 구름들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좀 더 반등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차트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여전히 일부 정리가 필요한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살짝이긴 하지만 좀 RSI들 깨는 움직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에서 일부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한 30% 정도 비중 정리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RFHIC입니다. RFHIC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기준선 깨지 않는 내에서는 조금 더 보유, 그렇지 않고 양봉 서면서 RSI 과매수 들어가거나 이런 때 고점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 깨고 구름 상단 깨고 구름 하단도 깬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한 번씩 비중 정리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3강 MNT입니다. 3강 MNT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좀 기준선들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 구름 깨면서 일부 비중 정리 그리고 완전히 기준선도 깬다면 이런 위치들에서는 완전 매도할 수 있지만 아직은 기준선 지켜주고 있는 만큼 좀 더 나온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상승 나오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쿠콘입니다. 쿠콘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캔들 구름대 이탈하지 않는 이상 남은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RSI 깨지는 위치에서 한번 비중 정리한 이후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 깬다면 이런 데에서는 한 50% 정도 비중 정리할 수 있지만 아직은 1차 비중 정리 이후로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도 뭐 큰 특이사항 없이 계속해서 정찰병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얘도 좀 밑꼬리들 달고 있는 것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구름들 지지를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양봉 나오면서 구름대 밖으로 캔들들 나간다면 추가 매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정찰병 정도 수준만 보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늘현대시멘트입니다. 하늘현대시멘트도 구름 이탈 자리 일부 정리 그리고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도 깬다면 완전 매도지만 아직은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도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뭐 이대로 쭉 밀리면서 뭐 전환선 깨고 뭐 기준선 깨고 구름 깬다면 완전 매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바닥락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린 뒤로 반등들을 기대해 보면서 조금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는 구름대 완전히 이탈하면서 좀 나온 비중들 완전히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하고 지금은 종가상으로 캔들들 구름대 밖으로 이탈한 만큼 좀 완전한 매도 필요한 종목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 중인 상황입니다. 얘도 주가 상승하면서 기준선 돌파한다면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차트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좀 함께 보셨고, 뭐 메리츠 화재나 DB 하이텍, 두산 같은 것들 좀 좋은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고배당주들 배당락 보이면서 좀 대응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